나스카 평원에 있는 거대한 그 동물 그림 있죠. UFO 타고 외계인들이 보면서 지상으로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실제로 이 길쭉한 외계인 머리는요, 고고학적으로 출토가 돼요. 무덤 뚜껑을 딱 열었더니만은 파충류의 머리를 하고 이상한 머리를 한 우주복을 입은 듯한 그 사람들이 발견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외계인 같은 게 많이 발견됐다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제가 되묻습니다. 외계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계인 어떻게 생겼어요? 문어 형태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길쭉한 외계인 머리는요, 고고학적으로 출토가 돼요.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편두라고 그래요. 편두. 머리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길쭉하게 만드는 풍습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통을 아주 특수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고민입니다. 부자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이 권력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세습해 줄 것인가. 그거는 인류 공통인 것 같아요. 왜 맨날 공부시킵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야지만 네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분증이라는 게 없었고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몸에 갖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지배 계급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우월적인 지위를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게 지키면서 고스란히 자기 자손들한테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지상 목표였단 말입니다. 특권의식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평민들은 땅의 사람들이지만 나는 신의 사람들이다. 하늘에서 난 내려온 사람들이다. 바로 그게 수많은 기록에 나오는 외계인들, 하늘에 대한 뭐 그런 기록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당신이 외계인이라고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보여주냐? 바로 편두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편두는요, 독특한 머리 형태를 만드는 건데요. 이건 바로 인간의 그 진화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사피엔스는 모든 이 동물적인 특징을 다 버렸어요. 뛰뛰기도 못하고 힘도 약한 대신에 머리 두뇌를 키우는 식으로 진화를 택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가장 안 좋냐면요, 출산할 때 머리가 큰 채로 나오게 되면은 출산 시에 산도를 통과하다가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합니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키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머리가 작으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과거 원시 시대 때 그러면은 다 같이 몰살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떡하냐? 이 두뇌를 붙이지 않고 조각 난 상태에서 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이게요, 길쭉하게 돼가지고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를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이의 머리는 길쭉하게 나와 있겠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형태가 되겠죠. 아마 거기에서 착안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3, 4살 때까지는 이게 아직 붙지 않았거든요. 그때 나무 판자 같은 걸 대고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길쭉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내가 높은 귀족이나 특정한 신분이에요. 우리 요즘에 그런 말 하죠. 금수저라는 말 합니다. 바로 우리들만의 독특한 머리를 어릴 때 일찌감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평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지위를 넘봐도 너는 다르다. 나는 이렇게 신이 주신 머리를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없으니까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라든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사장들, 초원의 흉노, 심지어는 신라하고 가야, 사만에도요, 이러한 편두 풍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길쭉한 모습이 나중에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해져가지고 외계인의 머리를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이 편두라는 것은 또 다른 그러한 유물과 결합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황금 유물 있죠? 바로 금관입니다. 금관은 아무나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편두를 한 사람만 딱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외계인 머리를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신라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흑해에 비슷한 시대에 발견된 수많은 금관들은 공통적으로 거기에 맞는 금관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에 그 유명한 유물이 있어요. 기마 인무령 톡이라고 있는데요. 아마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금령총이라고 하는 어려서 죽은 왕족, 아마 왕자 같은 신분이었겠죠. 사람의 무덤인데 이 머리가 뾰족해요. 지금 말하는 편두, 외계인 머리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 발견된, 이 사람과 같이 하는 시종의 토기도 같이 발견됐어요. 보면은 그 시종은 머리가 우리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많은 외계인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유물들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고대인들의 피나는 숲속의 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만 보여주면서 이게 외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외계인이 있어요. 파충류의 외계인이 또 유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전이죠. 올해가 그 드라마 40주년인데 미국 드라마에 가장 인기 있었던 V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V. 이게 이제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한다는 내용인데요. 똑같은 그 파충류 유물이 사실 발견됐어요. 알타이라고 하는 데서요. 약 3,500년 전 무덤에 있는데요. 좀 파묘 같은 그 분위기 같아요. 무덤 뚜껑을 딱 열었더니만은 무덤의 벽에 그림들이 쫙 있는데 지금 말한 그 V에 나온 듯한 파충류의 머리를 하고 이상한 머리를 한 우주복을 입은 듯한 그 사람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야 이거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적 이름이 카라콜인데 카라콜 무덤이 발굴된 게 76년도고 심지어 냉전시대 소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V라는 드라마는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카피하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V라는 영화를 안 봤으면은 이게 우주인 같다는 생각을 못 할 것이다. 그거는 간단해요. 샤만들은 자신의 초월적 힘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탈을 쓰고 막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하나 그림인데 이건 악어 같은 거 있죠. 우리 악어 같은 걸 쓰고 있는 그 샤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외투를 입어가지고 그 동물의 힘을 내가 빌리면서 엑스타시에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들이었죠. 그런데 V라는 드라마 자체가 외계인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파충류에 대한 공포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보면 지금도 보면은 뭐 주커버그라든지 수많은 인물들이 파충류다라고 하는 음모론자들 미국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외계인들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그 나치, 2차 대전 때 나치와 그들이 탄압하던 유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기본 모티브였거든요. 즉 SF라는 탈을 쓴 현대사를 풍자한 그러한 드라마였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외계인이라 가정을 하고 똑같은 걸 보니까 저기 정말 똑같은 게 있네 라고 해서 샤만 복장이 외계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그건 사실 저보다는 오히려 천문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로 유명한 그 학자가 이미 외계인이 있고 지구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외계인이 없다는 건 아니다,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문제는 고고학으로 외계인이 발굴되었다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통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고고학자를 갖다가 몇 개를 따와가지고 인용해서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종의 음모론이죠. 고고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걸 감추고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스위스 사람인데요. 에릭 다니켄이라는 사람이 한 1960년대에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대에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없는 피라미드,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야 이거 어떻게 고대에 이렇게 만들지?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외계인들이 와서 만들어주고 간 것이다. 마야의 왕 파칼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삼국시대 말기쯤 되는데 나온 왕인데 그 왕의 석판, 요만한 석판이 발견됐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외계인이 그 우주공간 날아가는 그림이다. 1960년대 가장 초창기에 나온 아주 원시적인 우주 비행선 스타일입니다. 그런 것을 써가지고 아주 큰 히트, 그게 600만 부가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었었거든요. 사실은 외계인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문맥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않고 따로 끊어가지고 우리 요즘 보면 인터넷상에 보면 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짤은 재밌는데 짤을 3초를 봐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개만 재미있는 것만 따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외계인이 만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죠. 고고학을 보면은요, 이러한 그 신비, 외계인, 약간 미스테리, 이런 UFO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은 대중매체들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투탕카멘의 파라오의 저주도 아주 좋은 예거든요.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던 결과가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건설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몇 퍼센트가 동의했냐면요, 21%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틀란티스는 실제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43%까지 올라갔었고요. 파라오의 저주는 24%.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미국이 됐나 모르겠지만, 자, 출처를 일일이 다 저희가 못 밝히는 것도 있어요. 못 밝힌다고 해서 그게 진품이냐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출처가 불분명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도 보통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분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고대에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기술들은 아주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다뉴세문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못 밝혀요. 그런 기술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못 밝히기 때문에 외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 비약이 아주 심한 것이죠. 저 얼마 전에 드라마 있었거든요. 김수현이랑 전지현 나오는 멜로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다들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신의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천손민족. 그러니까 외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믿고 있는 기본적인 특권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전차를 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 한 4,000년쯤 전에 시베리아 우랄 산맥에서 처음 전차가 개발돼서 평원을 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그 빠르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빠르게 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전차는 공포심이 엄청났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마치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사람을 죽이러 오는 전차가 불을 뿜는 것처럼 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나 왕의 선조가 내려올 때도, 천사가 내려올 때도 전차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냐, 그렇게 묘사들을 많이 했죠. 실제 그러한 그 풍습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인도의 마하라바타라고 하는 그 고대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은유적 표현이지 실제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내려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게 많아지죠. 활주로가 있었냐, 전차가 있었으면은 그분들의 동력은 어디 갔을까. 만에 하나 정말로 그분들이 만들었다면은, 에릭 켄이 신의 전차라는 책을 쓰고 나서 6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배 이상의 유물의 양이 증가했어요. 만약에 그런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면요, 계속 증거들이 업데이트되고 아무리 그들이 흔적을 안 남겼어도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씩 까면은 다 실제로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유사한 것만 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나스카 평원에 있는 거대한 그 동물 그림 있죠. 그거 가지고 야, 이거는 위에서 UFO 타고 외계인들이 보면서 지상으로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근데 한번 대학원생들,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생받는 건 참 대학원생들인데, 미국의 어떤 인류학 그 교수가 대학원생 6명을 데리고 석회가루로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봤더니만 하루 만에 120m 되는 새 그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은 위에서 누가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도 그래요. 피라미드 누가 위에서 보지 않아도, 고인들도 누가 위에서 보지 않아도 충분하게 위에서 봐도 무리 없게 평면에 그러한 배치를 할 수 있는 공간 감각 능력은 이미 사피엔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나치게 그 앞뒤의 맥락을 빼니까는 이거는 우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비약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상과 통화했을 이제 전화선도 나와야 되고요. 나와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감춘다고요? 아니죠. 나왔으면요, 저희는 만세를 부리면서 드디어 발견하면서 논문 쓰면 당장 제가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취할 텐데, 그걸 감춘다고 믿는다면은 그건 너무 저희 고고학자들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조 사건은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 이제 제가 한 학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위조 사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스턴에 마녀 재판으로 유명한 세일럽이라는 도시를 갔더니만은 거기에도 인어가 있더라고. 인어. 앞은 사람 모양인데 뒤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다행히도 거기는 달아났죠. 이거는 19세기에 일본의 장인이 원숭이 뼈하고 생선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붙인 거였어요. 그거를 사온 겁니다. 왜? 그게 있으면은 박물관이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거리용으로 만들었었던 유물 위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한 1912년도에 발견된 고인류 필스다운인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위조 사건인데,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공인되고 난 다음에 경쟁적으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프랑스가 자바, 원인, 독일은 네안데르탈 막 나오는데 영국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고고학하는 아마추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있어요. 셜록 홈즈를 지은 코난 도일도 바로 그 고고학 협회, 바로 이 위조를 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카톨릭 신부도 있습니다. 텔리아드 데 샤르댕. 그 다음에 아마추어 고고학자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찰스 도슨이 뼈를 발견해요. 드디어 나왔다, 영국에서. 최초의 영국인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좀 이상해서 이거 좀 아무래도 아래 턱뼈하고 두개골인데 다른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묻혀졌습니다. 철저하게 영국에서도 나왔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겁니다만은 머리통은 사람 거고요. 이 아래 턱뼈는 오랑우탄 거였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원시적인데 원시 시대부터 영국인들은 두뇌가 컸어. 역시 우리 영국인들은 뛰어났어. 약간 그런 식의 국보
역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관계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막 그 자기 영국에서는 막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 오펜하이머가 있었던 맨하튼 프로젝트로 인한 그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해보니까 이게 위조된 것이 그제서야 인정을 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죽고 없어지고 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일 되게 많죠. 한국도 뭐 이제 이순신의 대포를 위조했다가 걸린 해군 장교 이야기도 있고요. 이태리에는 이제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이 입었었던 수의가 있었다. 토리노 수의가 있죠. 그것도 이제 고고학자가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 게 아니다까지 다 나왔습니다. 뭐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욕망이 위조를 만든다. 욕망이 몇 가지 종류가 다양해요. 단지 명예욕도 있고요.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때로는 정치적인 그러한 조작도 있습니다. 계속 의심해야죠. 보통 발굴이 된 것들은 그럴 위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발굴을 하면은요, 그냥 유물 나왔다가 아닙니다. 유물이 나오는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합니다. 누가 와서 요구해도 다 들이밀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게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품들은 그런 걱정 없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골동품처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편지 정말 많이 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좀 봐달라. 저는 절대 안 봐줍니다. 왜냐면은 진짜 가짜를 하려면 그건요, 많은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딱 육안으로 보고 아 요거는 진짜요 가짜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발굴보다는 고고학 발굴로 들어오지 않은 유물들 중에서 위조 논란들이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요, 유조품보다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요, 불법으로 훔쳐온 것들이 더 많아요. 한 3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셀럽 있죠. 킴 카사디안. 킴 카사디안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새로 이번에 구입한 그 이집트에서 갖고 온 황금관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사진을 딱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난리가 났죠. 그거 이집트에서 누가 훔쳐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었었던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